이곳은 폭발물 처리를 전문으로 하는 육군 폭발물 처리반 사무실입니다. 오전부터 대원들이 장비를 챙겨 어딘가로 분주하게 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디 가시는 거예요? 이천에 지금 탄종 미상의 폭발물이 발견됐다고 해가지고 저희가 일단 출동해가지고 그게 탄약인지 폭발물인지 아닌지 확인해야 됩니다. 수도권 일대에서 폭발물로 의심되는 물건이 발견되면 바로 폭발물 처리반으로 신고가 전달됩니다. 저희가 정말 위험한 탄약이 발견됐을 경우에는 그 현장에서 폭발을 합니다. 폭발물 발견 신고가 들어오면 관할 지역 부대의 5분 대기조와 경찰관, 소방관까지 함께 출동합니다. 도착과 동시에 준비를 시작하는 대원들. 이 아래 왼쪽으로 돌아 내려가면 저희 경시해놨거든요. 저 밑에 내려가서 네, 왼쪽으로 내려가면. 예, 알겠습니다. 폭발물 발견 신고가 들어온 곳은 출입 제한을 해놓은 상태. 현장에 들어가기 전 안전을 위해 방탄조끼와 헬멧 착용은 필수입니다. 저희 들어가서 안전조치 할 동안 여기서 대기하셨다가 저희가 안전조치 끝나면 안전해지면 그때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폭발 위험물 발견 지점으로부터 반경 25m는 일명 킬존이라 불리는 구간으로 가까이 갈 수 없습니다. 발견과 동시에 확인에 들어가는 이상익 중위. 먼저 뚜껑을 열어 내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일단은 빈 걸로 보이는데 혹시라도 통 안에 화약의 일종인 장약이라도 들어있으면 위험할 수 있어 신중하게 확인을 해야 합니다. 드디어 뚜껑이 열렸습니다. 네, 이제 안전하게 오셔도 됩니다. 이제야 접근이 허가됐습니다. 옛날에 썼던 거여가지고 빈통이다, 빈통. 추진 장약을 보관하는 통입니다. 이게 이제 포탄에 보시면 포탄을 이제 탄에다 포에다 넣고 이제 쏘기 위해서 뒤에다가 화약을 넣는데 이제 그거를 보관했던 통입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혹시라도 들어있을까봐 열어봤는데 안에 아무것도 안 들어있고 빈통이어가지고 요거는 이제 저희가 회수하면 됩니다. 다행히 속이 비어있어 확인 후 회수했습니다. 수거한 위험물은 폭발물 수거함에 넣어 부대까지 안전하게 이동합니다. 폭발물 처리반은 전문 교육을 받은 요원으로 불발탄이나 지뢰 등 위험 폭발물을 제거하는 임무를 수행하는데 폭발물이 발견되면 직접 들어가 해결하는 처리조와 장비를 챙기고 주변 경계를 하는 지원조 등 3명에서 4명이 한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원들이 좀 전에 수거한 추진 장약통을 들고 빠르게 부대로 복귀했습니다. 이곳은 부대 내에 있는 폭발물 처리반 탄약고로 그동안 수거한 불발탄과 유기탄, 각종 지뢰 등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겉에 녹이 슬어가지고 뭐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안에는 폭약이 다 들어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안전장치 같은 경우에는 살아 있어야 되지만 이제 시간이 오래 지남에 따라서 녹슬고 기능이 저하되면서 오히려 더 위험합니다. 그냥 이제 안 쓴 탄약보다는. 그런데 이건 다른 것들과 달리 크기가 꽤 커 보이는데요. 여기 지금 제일 크게 보이시는 게 이게 155mm 고폭탄이라고 하는데 K9이나 이렇게 이제 155mm 포에서 쏘는 포탄입니다. 이거는. 대한민국 국군 포병 전력의 주력 장비인 K9에서 사용하는 포탄으로 사거리는 약 18km 정도 되는데 현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포탄이라고 합니다. 이번 장비는 생긴 것부터 좀 달라 보이는데요. 미크릭이라고 하는 거 이제 지뢰지대 개척 장비라는 게 있어요. 쭉 날아가서 빵 하고 터지면 이제 그 간격 내에 있는 지뢰나 이제 철조망들을 한 번에 이제 처리시켜서 그 통로를 개척하는 거거든요. 이제 그걸 날려보낼 때 쓰는 로켓입니다. 로켓 모터를 이용해 날아가는 장비로 주로 지뢰지대를 개척해
전투부대의 기동로를 확보하는 용도로 사용됩니다. 네, 이런 것들도 불발 나면 저희가 이제 안전조치 해가지고 수거해 옵니다. 폭발물 처리반 사무실. 네, 처리반장 이상익준입니다. 네, 출동 신고 들어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디시라고 하셨죠? 네, 네. 55사단입니다. 일단 사진을 한번 보내주시겠습니까? 발견된 폭탄 사진이 도착했습니다. 일단 106mm 대전차 고폭탄으로 보이고, 예, 요거는 이제 좀 민감한 탄약이라서 저희가 현지에서 폭파 처리를 시켜야 됩니다. 사격 훈련장에서 불발탄이 발견됐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박정호 중사가 급하게 폭파에 필요한 장비를 챙기는데 폭발물 처리 로봇입니다. 저희 처리요원이 들어가기 좀 위험한 지역이나 이런데 그 로봇을 대신 투입해서 그 생명이 더 중요하다 보니까 일부러 로봇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들어가기 힘든 위험한 현장에 먼저 투입돼 주변을 정찰하고 폭파 장치까지 설치할 수 있는 로봇입니다. 로봇을 움직여 차량에 무사히 적재한 후 바로 출발합니다. 이 버스는 저희가 대테러 상황 때 대테러 장비들을 전부 적재해서 한꺼번에 출동 나갈 수 있게 보급된 장비입니다. 폭발물 처리반 작전 버스인데요. 로봇이 출동할 때도 이 버스로 이동합니다. 그런데 한 대원이 유난히 긴장돼 보입니다. 일단은 저는 아직 경험이 너무 적다 보니까 조금 많이 좀 긴장을 하고 있는 편입니다. 아니 얼마나 되셨는데? 저는 지금 작년 8월부터 지금 처리반 생활을 해가지고 아직 이제 올해 8월 되면 이제 1년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안전에 최우선을 두고 작업을 하지만 긴장되는 마음은 어쩔 수 없습니다. 어느새 신고 지역에 거의 도착했습니다. 일단 이쪽으로 돌려가지고 옆으로 세웁시다, 이렇게. 김조사 옆으로 돌려서 마주보고 세우고, 그렇지.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준비를 시작하는데요. 제일 먼저 하는 일이 EOD 슈트와 헬멧 착용입니다. 탄약이 여기는 위험한 탄약을 쏘는 사격장이다 보니까 일단은 최소한의 안전 대책을 위해서 일단은 슈트를 입고 들어가서 인원이 정찰을 먼저 실시할 겁니다. 정찰. EOD 슈트는 폭발물로부터 요원을 보호하도록 설계된 옷으로 각종 장비까지 부착하면 무게가 40kg이 훌쩍 넘습니다. 자, 들어가가지고 요거 이제 탄에다 한번 좀 각도만 맞춰줘. 우리도 같이 보게. 김진호 중사가 정확한 탄의 종류를 확인하기 위해 방호복을 입고 발견 현장으로 먼저 출발합니다. 폭탄인데 혼자 가시는 거 무섭지 않으세요? 항상 매번 무섭습니다. 근데 무섭다고 해서 피할 수 없어가지고 항상 들어가는 길에 또 다짐하면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 어떤 다짐이요? 제가 완벽하게 임무 수행을 해야만 저와 그 누구도 다치지 않기 때문에. 그 주변이라고 생각, 그 주변 정찰해 보도록. 예, 현지 함부로 주변 정찰 실시하겠습니다. 수풀이 우거진 곳에서 수색을 시작하는 김진호 중사. 신중하게 주변을 살피는데 뭔가 발견한 것 같습니다. 탄약이 하나 식별되는데 순찰 접지 실시 후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심스럽게 신체 접지를 한 상태로 표면의 흙을 제거해 포탄의 종류를 확인합니다. 사격장에서 발견된 불발 탄약 같은 경우엔 대부분의 사격 간에 문제가 생겨서 터지지 않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 탄약이기 때문에 항상 접근할 때 안전에 유의하면서 접근을 해야 됩니다. 정찰을 간 대원이 탄약의 상태를 카메라로 촬영하면 EOD 팀장이 실시간으로 확인을 합니다. 정지. 우리도 보인다. 106mm 대전차 폭탄 맞으니까 로봇을 이용해서 처리할 테니까 처리 전에 철수할 수 있도록. 철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차나 이제 차량 잡는 탄약입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폭발력도 세고 고속의 그 추진제 힘으로 날아가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탄약입니다. 전차와 장갑차 등을 관통하기 위해 고안된 탄으로 화력이 강해 현장에서 폭파 처리를 해야 합니다. 안전한 처리를 위해 폭발물 처리 로봇의 출동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이상익 준이가 로봇에 뭔가를 올려놓습니다. 저희가 이제 요거 폭약인데 요거 올려놓고 터뜨릴 겁니다. 폭약을 실은 로봇이 현장으로 출동합니다. 로봇은 원격 조종으로 제어하는데 이 일은 박정호 중사가 전담하고 있습니다. 탄약이 있는 위치로 접근하자 설치가 용이하도록 방향을 바꾸는 로봇. 106mm 대전차 고포탄 위에 폭약을 올려놓는 데 성공했습니다. 났어. 그럼 잘 빠져. 이게 잘 빠질 때까지 긴장을 놓칠 수가 없어서. 왜냐하면 또 로봇이 잘못되다가 넘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어디 돌에 걸릴 수도 있고 그래서 돌아올 때까지는 좀 이렇게 조심해야 되고 이렇게 신경이 많이 쓰입니다. 로봇이 무사히 복귀했습니다. 폭발물 처리반에서 알려드립니다. 잠시 후 사격장에서 폭파가 있을 예정이오니 인근에 계신 모든 분들께서는 신속히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방에 폭파한다. 폭파. 엄청난 굉음을 동반하며 폭탄이 터졌습니다. 폭파 완료.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 폭파 후엔 확인이 필수입니다. 폭파 완료. 보시면은 주변이 아주 그냥 아무것도 남지 않을 정도로 흔적조차 없기 때문에 폭파는 성공했습니다. 이게 수류탄 한 발만 던져도 파괴력이 대단하다는 거는 이제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다 아시니까 그거에 한 10배 이상 양? 그 정도 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험한 작업이 무사히 마무리됐습니다. 작업을 마치고 부대로 돌아오니 점심시간이 훌쩍 지났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식사 시간 다 끝난 거지? 예, 식사 시간 다 끝났습니다. 잔반까지 다 끝난 거야? 예, 잠만 다 끝났어요. 알았어요. 근데 지금 그 김치랑 밥은 따로 준비되어 있긴 합니다. 아 그래? 오케이. 고마워요. 예, 알겠습니다. 네. 이게 밥이랑 김치랑 좀 갖고 가요. 네, 알겠습니다. 출동 갔다가 이렇게 늦게 복귀할 경우에는 이렇게 밥을 때를 늦을 경우가 많아요. 그럴 때는 이렇게 간단하게 라면이랑 해가지고 간단하게 때우는 경우도 많습니다. 많을 땐 하루에도 3번에서 4번씩 출동하다 보니 식사 시간을 놓칠 때가 다반사입니다. 벌써 먹어요? 익은지 보는 겁니다. 익은지 보는 거. 너무 배고픈가 본데? 사실 시간이 많이 늦어 모두 많이 허기진 상태입니다. 김중환이면 애 세주잖아요. 그 아침에 나오려고 이럴 때 안 힘들어요? 저희 집에 이제 달력에다가 날짜별로 대기 일자를 다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그 날짜에는 그 전날 준비랑 다 맞춰놓고. 위험한 거 너무해. 너무 좀 박주사가 좀 해라. 저도 셋이라 안 그럼 내가 할게. 출동에 뭐 언제 걸릴지 모르는 압박감도 있고 처음에 근무할 때는 전화 벨소리만 울려도 조금 이렇게 긴장되고 이런 게 있어서 정신적으로 힘든 부분이 제일 힘든 것 같고 그 정신적으로 힘든 부분을 조금 많이 어떻게 해서든 이겨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군대를 아니어도 막 유난히 바빴던 오전이 지나갑니다. 출동 신고가 들어온 것도 아닌데 갑자기 로봇을 밖으로 이동합니다. 장비 테스트 하려고 장비를 밖으로 잠깐 빼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로봇의 상태를 확인해줘야 현장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움직이는 건 문제 없는 것 같고 일단 우리가 이번에 훈련하면서 좀 이렇게 많이 썼으니까 궤도 달아지는 부분이 있는지 뭐 크랙한 부분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자. 흙을 털어내며 세세하게 확인합니다. 처리한 여기 좀 까져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손상된 부분의 궤도를 빼내 부분 교체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궤도를 고정한 핀이 잘 빠지질 않습니다. 한여름 땡볕에서
30분이 넘게 씨름을 하다 보니 땀이 비오듯 흐릅니다. 네, 너무 더운 것 같습니다. 날씨 탓도 있는데 이게 잘 안 빠져가지고 땀이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잘 안 돼? 네, 핀이 생각보다 좀 잘 안 빠져가지고. 지금 이 고무가 어긋나면서 일정 부분 어긋나면서 네. 이걸 정확하게 못 쳐주고 있는 것 같거든. 네. 결국 숙련된 처리 반장이 합세해 수리를 돕습니다. 이 로봇이 육군 이호대에 처음 들어왔을 때부터 받아가지고 지금 13년째 같이 생활하고 있는 로봇이죠. 그렇다 보니 로봇의 세세한 부분까지 거의 모르는 것이 없습니다. 로봇 자체도 좀 오래되다 보니까 이제 꽉 끼임이 현상이 발생해가지고 조금 오래 걸렸습니다. 빼는데 왜 이렇게 힘드냐? 그래도 뺐으니까 다행입니다. 냉수 한 모금을 마시며 이제야 한숨 돌립니다. 됐어. 조금만 더. 하나, 둘, 셋. 됐어. 깔끔하게 수리가 끝났습니다. 움직임까지 확실하게 확인합니다. 아침부터 분주했던 하루. 어느새 퇴근 시간이 다 됐습니다. 네, 오늘 쌍둥이 200일이라 먼저 좀 퇴근해 보겠습니다. 근데 200일이야 벌써? 네, 맞습니다. 오늘 그냥 가족끼리 그냥 잔란하게 케이크 하고 그냥 축하만 해주려고 합니다. 그래. 빨리 가. 특별한 날이라 오늘은 좀 서둘러 집으로 향합니다. 또 저희가 대기조가 돌아가고 있는데 지금 저희 오늘 제가 대기입니다. 그래서 그 3주에 한 번씩은 무조건 대기인데 그래서 대기 아닌 날과 뭐 대기 아닌 주말에는 좀 가족들하고 좀 많은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365일 24시간 출동 대기 상태로 팀이 운영되다 보니 주말은 3주, 평일은 3일에 한 번씩 대기 근무입니다. 인사하십시오. 안녕, 박도원. 인사해야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밥하고 있었어. 박도원. 아내분이세요? 네, 저희 와이프입니다. 저희 와이프도 원래는 저랑 똑같이 중사로서 그 군복무를 하고 있다가 지금은 쌍둥이 케어하는 것 때문에 육아 휴직 중입니다. 오늘 200일의 주인공인 쌍둥이입니다. 뭐 사실 막 옛말에 뭐 눈에 넣어도 안 아프다 뭐 이런 말, 눈에 넣으면 아프겠지만 그 정도로 사랑스럽긴 합니다, 저희 애들은. 아이가 셋이나 되다 보니 육아를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지만 폭발물 처리반 특성상 긴급 출동이 많아 쉽지 않습니다. 홀림소 때처럼 3분 안에 씻고 와. 알았어, 8시 3분까지 나온다. 남편이 씻으러 간 사이 아내도 서둘러 상을 차립니다. 휴직한 지 지금 벌써 이제 몇 달이 돼가지고 제가 자꾸 주변에 막 어린이집 선생님들한테도 단아까 쓰고 이래가지고 좀 고치려고 노력을 하죠. 박정호 중사가 사온 케이크까지 올리니 소박한 200일 기념상이 완성됐습니다. 사랑하는 연희결이 200일 축하합니다. 불어, 도훈이가 불어. Happy birthday to you. 이제 다른 거는 모르겠는데 뭐 이제 뭐 백린이 나온다거나 그러면 좀 다른 때보다는 걱정이 되죠. 이제 막 공기랑 만나면은 연소하고 그러니까 뭐 다른 거는 근데 뭐 별로 이제 크게 걱정은 안 되는데 그럴 때만 좀 더 걱정되는 것 같아요. 여기에서 보여. 찌개 잘 끓였는데 오늘? 먹을만해? 응. 쌍둥이 덕분에 오랜만에 일찍 퇴근해 여유로운 저녁을 가족과 함께합니다. 그거 아빠가 하나 더 샀다고 했는데. 잠깐만. 네, 중도 반장님. 아, 밥 먹고 있어? 네. 아, 다름이 아니라 그 대전 차질에서 발견됐다고 신고가 들어가지고 네. 그러니까 부대로 들어가야 될 것 같아. 네, 알겠습니다. 바로 복귀하겠습니다.
지금 들어오도록. 네, 알겠습니다. 설거지는 다만하죠. 내가 갔다 왔어. 내가 미안. 할게. 미안. 대전차 지뢰래. 일단 옷 좀 갈아입고 나올게. 뭐 퇴근하자마자 뭐 가는 경우도 있고 너무 많아요. 이게 이제 날이 따뜻해지고 그러면은 출동 가는 경우가 더 많더라고요. 오늘 아빠 간다. 갔다 올게. 안녕. 화이팅. 화이팅. 가. 안녕. 언니 아빠 화이팅. 조심히 갔다 와. 박정호 중사가 서둘러 사무실로 복귀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왔어? 네. 집은? 집은 뭐 와이프 있어서 괜찮습니다. 애들은. 도착과 동시에 장비를 챙겨 빠르게 현장으로 출동합니다. 야간 출동은 훨씬 신경 쓸 일이 많습니다. 낮보다는 뭐 보이는 게 더 제한적이고 그러다 보고 더 이제 그 타는 주변에도 다른 폭발물이 있을 수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낮보다 훨씬 더 많이 위험하고 그래서 좀 더 밤에 갈 때는 좀 많이 신경이 쓰입니다. 신고 현장에 대원들이 도착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 길을 따라서 200m 이동하신 후에 좌측편에 보시면은 경시 표시를 지금 해놓은 상태고. 해놓고. 한줄로. 네, 한줄로 들어간다. 이렇게 또 풀이 자라 있으면 지뢰가 매설이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확실히 더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스럽게 현장에 접근합니다. 저기 있네 저기. 경치. 저기 있으니까 네. 두 명은 여기서 경계 좀 하고 있어요. 예, 혹시 누구 알겠습니다. 오나 안 오나도 보고. 네. 김설이 주무관이 경계 표시를 제거합니다. 네, 뒤로 가세요 뒤로. 네. 뒤로 더. M15 대전차 지뢰는 전차, 장갑차 등의 기동 장비를 파괴하기 위해 매설하는 지뢰로 파괴력이 상당해 신중한 작업이 필요한데요. 대부분의 지뢰는 압력을 가하지 않은 상태로 현장에서 해체를 합니다. 압력반 제거했고 현시간부로 끝났으니까 이제 요거 이제 수거합시다. 폭약만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요건 저희가 그냥 수거하면 됩니다. 이제 내려갑시다. 네. 안전하게 해체를 마쳤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부터 대원들이 분주합니다. 폭발물 처리반 탄약고에서 수거해 놓은 포탄을 차에 싣는데요. 어디를 가려는 걸까요? 폭발물 처리장에 수거했던 불발탄들을 다 기폭 처리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도우경입니다. 155m입니다. 올려. 제가 한 달 정도 지난번에 처리했어야 되는데 날씨 때문에 제한돼서 못하다가 이번에 날씨가 맞아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불량탄 및 유기탄, 불발탄까지 오늘 기폭 처리할 탄약의 개수만 무려 5천여 발. 무게로 따지면 3톤이나 됩니다. 폭발물 처리장에 도착했습니다. 동시에 사이렌이 울려 퍼집니다. 잠시 후 처리장에서 폭파가 있을 예정이오니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폭 처리 준비의 첫 단계는 탄약을 묻을 구덩이를 파는 일입니다. 이거 이제 땅의 진동이라든지 그다음에 파편 형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4피트 이상 파고 2피트 이상 공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규정으로. 땅을 파는 동안 대원들이 탄약을 운반합니다. 그런데 안전하게 기폭 처리를 하기 위해선 구덩이 속에 탄약을 넣는 순서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네요. 순서가 있습니다. 이거를 장전을 할 때 소화기 탄약이 밑으로 가게 해서 소화기 탄약이 만약에 위에 있으면 기폭 처리를 할 때 파편으로 비산되면서 터지지 않을 수가 있으니까 소화기 탄약이 아래쪽으로 가게 하고
부피가 큰 탄약들, 폭격량이 많은 탄약들이 위로 올라옵니다. 탄약을 질서 없이 뒤죽박죽으로 쌓으면 기폭 시 불발 확률도 높아집니다. 순서대로 탄약을 쌓은 후 마지막에 대전차 지뢰를 거꾸로 올려놓습니다. 그런 데는 다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대전차 지뢰를 바닥 쪽으로 폭파해 화력이 지면을 향하게 하면 안전하게 폭파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탄약을 구덩이에 모두 설치한 후 빨간색 선을 연결하는데요. 이 선은 어떤 역할을 하는 걸까요? 폭파하려고 하는 폭약을 폭파하기 위한 하나의 도폭선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또한 폭약이 들어있습니다. 네. 설치가 끝난 후엔 흙을 덮어줘야 소음과 파편이 퍼지는 거리를 모두 줄여준다고 합니다. 폭파 장소 옆에선 또 다른 작업이 한창입니다. 그런데 이 하얀 봉지의 정체는 과연 뭘까요? 이거는 장양유여가지고 불에 타는 종류라서 소각 처리로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아, 터지는 게 아니에요? 네, 이거는 불을 태우는 겁니다. 탄약이 아닌 화약 종류는 소각 처리합니다. 이거 좀 개포함으로써 열에 의해서 이제 이 약포가 빨리 탈 수 있게끔 당겨져 있으면은 이게 이제 좀 압이 차다 보면 이게 이제 타다가 날려갈 수가 있어요. 오늘 소각할 장약의 길이만 무려 100m. 불은 바람의 반대 방향으로 붙여 불길이 새지는 것을 방지해 화재의 위험을 줄입니다. 저거야? 지금 거기는 이제 점화대예요. 점화대. 여기서부터 타서 들어가야지 이제 저희도 대피할 시간이 좀 더 많아지고 저기다 바로 붙이게 되면 한 번에 확 붙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천천히 붙이는 거죠. 네, 둘 다 왔습니다. 될것 같은데. 그 정도만. 도화선이 연결됐습니다. 현 시각으로 점화하겠습니다. 자, 준비되면 점화. 점화가 시작되고 점화 완료. 대원들이 서둘러 대피합니다. 됐다. 됐습니다. 점화. 장약에 불이 붙자 불길이 무섭게 오르기 시작합니다. 순식간에 화구가 거대해졌습니다. 오늘 소각한 장약의 무게는 약 1.5톤, 길이는 100m 정도 되는데요. 모두 전소하는 데 걸린 시간은 고작 1분 내외. 그야말로 순식간에 타버렸습니다. 155mm 탄두를 날리는 위력을 가진 추진장약이기 때문에 상당히 위력이 강합니다. 불길이 잦아들고 소각이 마무리되면 소방차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장약을 소각한 곳에 물을 뿌려줍니다. 이 잔열에 의해서 다른 화재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물을 뿌려서 열을 다 식혀줘야 합니다. 소각 시 가장 중요한 건 언제나 안전입니다. 이제 탄약을 폭파할 시간. EOD 대원들이 미리 설치해 놓은 도폭선에 다른 선을 연결합니다. 소각 처리 같은 경우에는 내관 없이 도화선만 이용해서 화염을 이용해서 불을 붙였는데 이건 이제 도폭선에 충격을 주기 위해서 앞에 내관이 설치되는 겁니다. 네, 비전기 내관입니다. 연결을 마무리합니다. 점화! 점화 완료! 이겁니다. 이제 이동하셔야 합니다. 네, 이동하셔야 합니다. 빠른 걸음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네. 빠르게 이곳을 빠져나가야 합니다. 한시가 급한 상황. 그런데 제작진이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괜찮으십니까? 죄송합니다. 아니면 괜찮습니다. 3분 지났다. 5분 전. 폭파 5분 전. 급해도 폭파장에선 걸어서 대피하는 것이 원칙. 뛰다가 넘어져 큰 사고가 날 수도 있어서입니다. 지금부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폭파 1분 전. 폭파 1분 전. 폭파 전 가장 긴장되는 순간입니다. 폭탄이
30초 정도 일찍 터졌습니다. EOD 대원들도 예상치 못한 상황에 순간적으로 모두 깜짝 놀랐습니다. 30초 일찍 터졌어요? 네. 한 30초 정도 일찍 터졌습니다. 큰일 날 뻔했습니다. 네? 큰일 날 뻔했습니다. 조금만 더 늦게 대피했어도 정말 큰일 날 뻔했습니다. 습한 날은 이게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왔다 갔다 하고 건조한 날이면 거의 1, 2초 안으로 떨어지는데 이 습한 날은 오차, 편차가 많습니다. 과연 폭발은 제대로 이루어졌을까요? 대원들이 직접 확인을 하러 갑니다. 깊이 약 2.2m, 넓이는 무려 8m나 되는 대형 구덩이가 만들어졌습니다. 완전히 연소가 끝났습니다. 완전 연소가 된 상태로요. 네. 폭발은 성공적입니다. 네, 보시다시피 구덩이는 크지만 다 터졌고 네, 이상 없이 잘 끝났습니다. 완벽하게 작업이 마무리됐습니다. 기폭 처리 후 다시 부대로 돌아왔습니다. 오후엔 체력 단련 훈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뭘 하려는 걸까요? 꽃갈로 지금 저희 2인 1계조로 인터벌 훈련하려고 꽃갈로 이제 중앙선 표시해주고 있는 겁니다. 인터벌 트레이닝은 대원들의 지구력과 순발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주기적으로 반복하는 훈련입니다. 알았어. 탄약을 들고 그리고 훈련할 때 불발학탄이나 나머지 훈련할 때도 무거운 슈트를 입고 하는데 거기에 체력이 뒷받침이 안 되면 안 돼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전력 실주입니다. 출발하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자, 다음도 출발하겠습니다. 탄약이 발견되는 곳이 대부분 산이고 가지고 다녀야 하는 장비들도 많아서 폭발물 처리반 생활을 하려면 체력은 필수 요소입니다. 그야말로 이를 악물고 달립니다. 힘들지만 낙오되는 사람 한 명 없이 모두 결승점에 도착했습니다. 매주 하는 훈련이지만 힘든 건 익숙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일반장님, 제가 여기서 제일 나이가 많은데 이 젊은 사람들은 또 같이 뛰려니까 힘듭니다. 엄청 힘들어요. 특히 한여름에 하는 훈련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야. 나만 죽을 수 없지. 시원해. 항상 한 가족처럼 해야 이게 팀워크도 되고 어차피 저희가 다 서로 목숨을 의지하고 하는 임무다 보니까 사이가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훈련이 시작되면 보통 1시간 30분 이상 계속되는데요. 도대체 이번엔 뭘 하려고 포탄을 들고 오는 걸까요? 무게가 35kg이 넘습니다. 이게 연습탄이니까 완성탄보다 좀 가벼운데 일단은 최고 근접하니까 이걸로 하겠습니다. 네. 산이나 그런 데 출동 나가게 되면 이제 산에 이런 게 나옵니다. 그럼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안전조치를 하면 가지고 내려와야 되는데 이제 그러려면 최소한의 그걸 할 수 있는 체력이 있어야 되다 보니까 저희는 이제 다른 사람들은 탄통 드는데 저희는 그보다 더 무거운 이 포탄으로 연습. 이것도 이제 잡는 방법부터 다 연습이거든요. 실제 출동 상황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체력뿐 아니라 포탄을 잡는 법을 익숙하게 만들기 위해 고안한 훈련입니다. 출발선을 통과해서 반환점 돌고 여기까지 와야 됩니다. 마지막 주자가 여기 통과할 때 시간 멈출 겁니다. 3번! 네. 자, 일봐! 평소 출동을 함께 나가는 대원끼리 한 팀이 돼 경기를 펼치는데 기록이 빠른 팀이 승자가 되는 방식입니다. 오케이. 팀의 명예를 걸고 최선을 다해 달립니다. 느려! 드디어 마지막 주자가 출발했습니다. 여기까지. 1분? 자, 46초. 46.
46초 4대. 그렇다면 제일 연장자가 속해 있는 상대팀의 기록은 과연 어떻게 나올까요? 이야! 58.11초! 한번 화이팅! 이기니까 어떠세요? 뭐 더할 나위 없이 좋습니다. 모든 스포츠는 이겨야 재밌습니다. 고되고 힘든 훈련도 좋은 동료들과 함께하니 웃으며 마무리하게 됩니다. 며칠 후 이른 아침 또다시 출동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간단하게만 브리핑해주면은 일단 야산에 민간인분이 이렇게 이동하시다가 미상에 뭐 탄약까지 생겼다고 해서 신고하셨는데,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출동을 해가지고 현장 가서 판단해보고 맞으면 안전조치하고 수고합시다. 신고를 받자마자 출발하는데요. 출동하는 차 안은 언제나 긴장감이 감돕니다. 가끔은 예외도 있는 것 같은데요. 중간에는 잘 주무세요? 전 잘 안 자요. 저는 사실 너무 초짜라서 긴장 많이 해 있어서 돌아올 때는 이제 좀 그래도 좀 잘 수 있는데 갈 때는 사실 긴장돼서 잘 못 자겠습니다. 멀리 포탄이 발견됐다고 신고 들어온 산이 보입니다. 최대한 차로 갈 수 있는 곳까지 올라갑니다. 이쪽 라인으로 쭉 올라가시면 돼요. 네. 오늘처럼 산에서 들어온 신고는 포탄의 위치를 파악하는 것부터 쉽지 않습니다. 도심 지역에 걸릴 때도 있지만 이렇게 야산 지역에 걸릴 때가 있어서 야산에서 이렇게 발생하게 되면 그 탄약에 대해서 뭐 찾기도 힘들고 또 이렇게 제가 이렇게 풀숲을 헤매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체력 소모가 좀 많아서 되게 힘듭니다. 어느새 산 중턱을 넘었습니다. 벌써 1시간이 넘게 산을 오르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아직 포탄은 보이지 않습니다. 신고한 지점이 요 근처라고 하니까 이제부터는 흩어져가지고 그 신고자분이 빨간 천 올려놨다고 하니까 일단은 그거 한번 수색해 봅시다. 빨간 천이라는 단서 하나로 이 넓은 산에서 포탄을 찾는 작업은 정말 만만치 않은데요. 오늘은 날씨까지 더워 더 힘든 것 같습니다. 더워. 등산하는 것보다 땀이 너무 많이 나서 그게 오히려 더 힘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때 빨간색 천이 보입니다. 반장님 찾았습니다. 이상익 준이가 바로 상태 파악에 들어갑니다. 떨어진 거고, 네, 요건 빈 겁니다. 지금 져가지고 흙밖에 안 들어있는 거. 반폭이 된 걸로 보이는데, 탄들이 보면은 도비라는 게 많이 됩니다. 이제 제대로 각도로에 안 맞춰서 안 떨어지지 않게 되면 물수세비 튀듯이 이게 튀고 올라가서 직선거리로 한 5km, 7km도 갑니다. 탄이 이제 튀어 올라서. 그렇게 되면 사격장이나 훈련장 훨씬 지나가지고 떨어집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발견될 때도 많습니다. 세우고 잡았어. 위험한 상태는 아니라 다행이지만 사실 힘든 건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됐어? 네. 안 흔들려? 네, 됐습니다. 속이 빈 상태지만 무게가 30kg 가까이 나갑니다. 이걸 메고 지금부터 1시간 정도 산을 내려가야 합니다. 탄약이 뭐 위험하지 않다고는 이게 판단은 됐었지만 그래도 지금 내려가는 입장에서는 제일 위험한 거는 탄약을 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인원 내려가는 속도에 맞춰서 뒤 인원들이 따라오는 겁니다. 올라갈 때도 힘들었지만 내려오는 건 곱절은 더 힘이 듭니다. 나무 밑에 좀 쉬다 쉬었다 가자. 네, 알겠습니다. 벗어 이제 벗어. 네. 이렇게 내려놓고. 힘이 들어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르고 어느새 온몸이 땀 범벅입니다.
날씨 너무 좋다 진짜. 이 일이 아니면 날씨도 좋고 풍경도 너무 좋아가지고 좀 더 있다 가고 싶습니다. 반장님 가야 됩니까? 떴잖아요. 딱 가야 돼. 알겠습니다. 출발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자, 팔 놓고. 일단 팔 놓고. 팔 넣었어요? 넣습니다. 내려. 버텨야 돼. 괜찮아? 이번엔 김설이 주무관이 맬 차례. 진짜 무겁습니다. 저희 첫째가 한 20에서 30kg 나가는데 첫째 어부 느낌입니다. 네, 내려왔습니다. 특히 산엔 비탈길이 많아 내려오는 게 더 힘이 듭니다. 네, 괜찮습니다. 산 위에서부터 이게 저 중량물을 메고 내려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냥 등산 가방 매듯이 하는 게 아니고 저건 이제 철에다가 또 안에는 뭐가 들어있는 경우엔 더 위험하니까 오래 배가 시간이 더 배로 걸립니다. 그냥 내려올 때보다. 함께 지게를 나눠지며 무사히 내려왔습니다. 그날 오후 오랜만에 폭발물 처리반 팀 전체가 모여 회식을 준비 중입니다. 가끔 회식도 하세요? 네, 저희 가끔 모여서 이렇게 식사하면서 서로 못했던 얘기들도 나누고 그렇게 서로 피로를 풀 수 있는 시간들이 자주 있습니다. 오늘의 회식 메뉴는 삼겹살. 고기와 버섯을 넉넉하게 준비했습니다. 여름은 EOD 대원들에게 가장 힘든 계절입니다. 출동 신고가 많기도 하지만 더위로 인해 작업이 훨씬 힘들어서인데요. 이런 자리를 통해 피로를 털어냅니다. 제 어머니가 만든 김치입니다. 시어머니가. 함께 나눠 먹으려고 집에서 들고 왔다고 하네요. 그만큼 땀도 많이 흘리니까 먹는 양도 많고 그리고 회식을 해도 저희는 이제 뭐랄까 2차 시간 출동되기 때문에 술을 못 먹다 보니까 먹는 걸로 양으로 승부하고 있습니다. 삼겹살이 맛있게 익었습니다. 작업을 무사히 마치고 돌아와 홀가분한 마음으로 먹는 음식은 그야말로 꿀맛입니다. 최고. 맛있다. 매 순간 위험을 무릅써야 하는 일. 그렇게 함께한 시간이 쌓이면서 이젠 서로 눈빛만 봐도 알 수 있을 만큼 돈독해졌습니다. 안전이 최고니까 안전하게 임무 수행하자고. 자, 처리반 화이팅!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사실 목숨을 서로 맡겨줄 수 있는 동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끈끈하고 가족과 같은 우애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항상 이제 저희가 출동을 나가게 되면 항상 그 삶과 죽음의 경계. 또 저희가 이렇게 해야 이제 국민분들이 이제 안전하니까 누군가 해야 되죠, 이거. 그래서 이제 그런 자부심으로 하나로 지금까지 그냥 쭉 하고 있습니다. 자부심 없으면 못하죠, 이거.